가끔 댓글에 보면 선생님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저희를 찾아올 필요는 없다. 이 발언 지금 논란이 있어요. 명쾌하다.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오늘은 재봉계에서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통증병원 고르기입니다. 의사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병원을 가는지를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병원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크게 의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병원도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는 크게 의원, 병원, 대학병원으로 나눠서 좀 생각해 볼 건데요. 네. 일단 의원과 병원의 차이가 뭐예요? 일단은 뭐 30병상 이상이면 병원이고 네. 30병상이 채워지지 않으면 의원이죠. 그래서 보통 뭐뭐 의원이라고 돼 있는 게 의원이고 뭐뭐 병원이라고 돼 있는 거는 병원이에요. 그쵸? 명쾌하다. 우리가 흔히 보는 척추관절병원 같은 것들은 다 병원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대학병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아플 때 바로 대학병원을 갔다. 그러면 일단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그래요. 예를 들어 발목을 뼈서 갔다든지 그냥 조금 아파서 가게 되면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은 워낙 중증 환자가 많다 보니까 발목 빈 건 환자도 아닌 거야. 중증도에 따라서 좀 경증인 거는 좀 환자 취급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로 왔어? 뭐 이렇게. 그리고 대학병원은 자주 가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예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약도 안 예약도 돼요. 힘들고 그리고 거리도 멀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증이거나 아니면 수술이 바로 필요한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면은 일단 의원이나 병원급으로 먼저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땡땡 관절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땡땡 의원도 있잖아요. 네. 그 둘 중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나요?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이건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급, 우리가 뭐 척추관절 병원 이런 데의 단점을 먼저 좀 알아보면 첫 번째로는 비싸죠. 비싸요. 의원보다 비싸요. 그게 뭐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대 시설이나 이런 비용 측면에서 다 종합적으로 좀 비쌀 수 있어요. 그런데 비싸다고 막연히 안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주사의 어떤 성분은 동일하더라도 어떻게 놓느냐, 기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치료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 체충격파 기계 같은 경우도 요즘 의원급에도 워낙 잘 돼 있긴 한데 그 기계의 가격 그리고 성능에 따라서도 치료 효과가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것도 템빨이 있어요? 템빨이죠. 진짜 이런 체충격파나 여러 가지 물리치료 기계는 템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투자를 많이 한 그런 병원급이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병원을 가게 되면 본인이 뭔가 마치 기계처럼 쳇바퀴에 돌아가는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병원은 시스템화되어 있는 데고 그렇게 대학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치이고 시달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병원급은 지금 윤수쌤도 약간 병원급에서 병원급이죠. 일을 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이 진료를 보는 사람하고 이 예를 들어 초음파 검사 같은 검사하는 사람하고 또 주사 놓는 사람이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의원급에는 약간 영상의학과 의사가 없는 확률이 더 높고요. 보통은 이제 뭐 그런 척추 관절을 본다. 그러면 정형외과 쌤이 직접 초음파도 보고 주사로 놓는 거고. 만약에 이제 좀 더 병원급으로 가면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진단은 뭐 제가 주로 하든가 그리고 치료는 이제 정형외과 쌤이 하든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병원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병원의 장점은 일단 도수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의 실력이 아무래도 의원급보다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치료사들이 많고 또 컨퍼런스 같은 것들이 이런 병원에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력들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수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병원급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이것도 케바케인 게 사실 의원급에도 제하의 고수들이 이렇게 페이를 상대적으로 딴 데보다 많이 받고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병원급은 기본적으로 MRI나 CT가 다 들어가 있고 거의 다 있다고 보면 그렇죠? 되죠. 그 영상학과 선생님도 웬만큼은 한 분 정도가 상주해 계시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통증의 정도가 심한 상태라서 뭔가 MRI나 CT를 찍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의원급을 가서 헛걸음할 바에는 바로 병원급을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의원급에서는 엑스레이밖에 못 찍는데 엑스레이로는 디스크의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좀 애매하게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재발하거나 뭔 강도가 너무 심하면 당연히 MRI 평가 같은 것들을 위해서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다. 자, 여기서 꿀팁입니다. 병원을 만약에 방문하셨다. 그런데
거기에 당연히 유명한 선생님이 있겠죠. 그렇죠. 원장님 계시지. 유명한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대기가 길 거고 예약 잡기도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경우에 무조건 그 선생님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맞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맞아. 왜냐면은 이게 병원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고 쓰는 주사도 비슷하고 약도 비슷하기 때문에 시술이나 수술을 할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어떤 치료받는 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같은 병원인데 이 원장님 저 원장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근데 이게 환자분들이 처음 올 때 내가 수술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다른 일반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는데 이게 수술을 할 정도다. 그럼 그 병원 내에서도 조금 더 전문인 분들한테 토스를 해주실 수도 있고 하기 그런 때문에 식으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때 바꿔도 늦지 않다. 네. 그리고 다만 이런 주사 치료나 이런 단순한 치료 말고 뭐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이 원래 가고자 했던 그런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두 번째로 과 선택입니다. 우리가 통증이 있을 때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를 결정할 때 보통 정형외과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신경외과, 신경외과, 재활학과, 마취 통증학과 통증. 요렇게가 우리가 로컬에서 많이 볼 수 맞아요. 있는 통증. 병원인데 요새는 통증도 이제 그 과 말고 딴 과들도 하잖아요. 소아과에서 하는 요즘 거 봤는데. 전쟁터야, 그거. 근데 이 과의 분류 자체는 대학병원에서는 유효합니다. 로컬 나오면 다 똑같아요. 물론 좀 마이너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병원 중에 이 내과 중에 하나가 있으면 뭐 사실 어딜 가도 뭐 비슷한 재활 치료나 비슷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막 외상을 심하게 입어가지고 외상은 정형외과 가야죠. 그런 경우에는 정형외과를 가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골절이나 이런 뼈에 대한 부분들은 정형외과가 정말 독보적으로 잘 보기 때문에 당연히 OS가 그런 과니까. 그리고 실제로 골절이 있으면 바로 수술을 하셔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외상에 의한 통증이 있으시면 그거는 일단 정형외과가 맞고 그 이외에 만성 통증이시면 그냥 그건 상관이 없다. 세 번째는 인터넷 리뷰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리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네이버? 네이버죠? 네, 뭐 어플도 있죠. 더 이상은 네이버? 네, 더 이상은 그래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네이버 리뷰가 별로 표시가 되잖아요. 별의 점수. 그쵸. 그게 너무 낮은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아주 낮을 경우. 네. 근데 너무 높은 거는 그 병원에서 홍보팀에 엄청나게 돈을 그럴 들여서 수 있죠, 충분히. 그 점수를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팀이 따로 있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리뷰가 적정 수준 이상만 되면 저는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 네이버 리뷰가 너무 높으니까 무조건 여길 가야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이 이 별이 4.85점이나 4.9점이나 사실 뭔 차이가 있겠어요. 저는 4.9 정도면 좀 의심해 봐야 된다고. 아, 그쵸. 너무 관리가 됐다. 4점 미만이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그거 네이버 4.2점이면 문제가 네. 있어. 3점대, 2점대. 네, 3.2 이거는 좀 걸려야 된다. 그리고 그 리뷰를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죠. 간호사가 불친절해요. 근데 그거 상당히 많아요. 의사가 불친절해요.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의사가 친절한 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의사한테 진료를 보고 직접 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가 친절해야 뭐 묻고 싶은 것도 많이 물어볼 수 있고 네. 위안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또 그쵸. 그런 리뷰들 있잖아요. 아, 치료받고 좋아졌어요.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는 그건 긍정적인 중요하죠. 거라고 중요하죠. 음식이 맛있었어요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치료에서 낫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점수보다는 그 댓글이나 뭐 이런 평가에 딱 그 치료 정도, 호전 정도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네 번째로는 비급여 수가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인터넷 그 병원 홈페이지를 보시면 비급여 수가에 대해서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사 용액은 얼마다 이런 게 다 써져 있는데 맞아요. 사실 그 주사 용액은 병원별로 다 동일하거든요. 동일한 성분인데 그 비급여의 가격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데는 조금 배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비싼 경우. 네. 양심 없는 데죠. 네, 다만 너무 싼 데라고 무조건 고집할 것은 못 되는 게 그 같은 용액이라도 어디에 놓고 누가 놓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비급여 수가표는 참고용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있으면 위에 자르고 밑에 자르고 나머지에서 고르면 된다. 그리고 MRI, CT 같은 경우도 네.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엄청 천차만별이죠. 네. 근데 이게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1.5 테슬라 이상이 아닌 데들이 꽤 있어요, 가끔. 그래서 약간 뭐 0.5 테슬라 약간 이렇게 너무 화질이 적으면
사실 좀 이게 가격이 아무리 싸더라도 제대로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이거를 나중에 다른 병원으로 가서도 이거 너무 보기가 힘들어서 다시 찍으시죠 하면서 돈을 또 쓰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어느 정도의 품질이 최소한 1.5 테슬라 이상은 되는 대로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격이 싸다라고 하면은 화질이 떨어지거나 덤핑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 양력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제 생각에는 네. 학교라든지 네. 트레이닝 받은 병원이 그나마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 발언 지금 논란이 있어요. 양력에는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서 학회 경력 이런 건 크게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냥 쓰는 거지. 사실상 뭐 어디 정회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논문을 쓴 이런 경력들이 있는데 사실 통증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이게 엄청 유의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것도 대세는 큰 지장 없죠. 대세에는 그러니까 큰 지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중을 두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그런 임상 강사 경력이라든지 여러 다른 통증 병원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양력이 긴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꼭 중요한 알짜배기 위주의 어떤 양력들을 좀 선택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 유튜브에 나오는 의사. 저인가요? 저희 TV에 나오는 의사들 그런 의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합니까? 본인에게 논란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 뭐 유튜브에 나온 의사나 네. TV에 나온 의사가 네. 실력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럼요. 저는 제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TV에 나오고 뭐 유튜브에 나온다고 실력이 막 출중하고 이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게 비례하진 않는 것 네, 같습니다. 다만 그런 의사를 찾아가게 되면 뭐 과잉 진료를 하진 않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정직하거나 좀 친절한 진료를 할 가능성은 높겠죠. 이미지도 있고. 이미지도 그래, 있고. 얼굴이 팔렸는데. 그러니까 노출이 된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뭐 화를 낸다든지 뭐 막대하거나 하지는 못하잖아요. 가끔 댓글에 보면 선생님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세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저희를 찾아올 필요는 없다. 묻지 마세요.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근처에 있으면 오시되 막 그 먼 거리까지 오실 필요는 없다. 네, 근처 동네 병원에 가시라. 그럼요. 이상으로 의사들이 통증병원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항목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병원을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